안녕하세요. 안전 읽어주는 여자 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안전교육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1편,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집중해 주시라고 팁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슈베르트의 유명한 곡 숭어 들어보셨나요? 이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요. 그런데 이 숭어는 송어를 숭어로 잘못 번역한 뒤 음악 교과서 등에서 그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교과서에도 송어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예전에 숭어로 배우신 분들 송어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잘못된 표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 작업, 특별 안전교육 내용부터 살펴보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 작업, 활선 작업 시의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전기의 위험성부터 알아볼까요? 전기는 감전, 화재 및 폭발, 기계 설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220V나 380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10V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감전재해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전기 기계 기구가 대부분 220V로 보급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용 전압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전기 작업의 위험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사항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 작업자의 제한입니다. 감전 위험 작업을 할 경우 자격이나 면허 등의 조건들 갖춘 사람들만 작업에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이나 정전, 충전 전로 작업 등에 대해서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재질이나 치수 등이 맞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성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비나 교환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에 맞는 보호구인지,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관리자에게 바로 보고해서 조치를 받아두셔야 하겠죠. 네, 감전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전은 신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감전재해는 발생 확률은 낮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중대 재해가 사망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높은 재해입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하거나 전기 화상, 쇼크 등에 의한 추락 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고요. 감전재해 발생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부의 양단 간에 접촉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손으로 전선을 잡게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접촉되는 유형입니다. 땅을 밟고 한 손으로 전선을 잡게 되는 유형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공도구 등에 노출된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서 감전되는 경우입니다. 이 각각의 발생 유형에 따른 안전대책이 꼭 필요할 겁니다. 다음은 아크 복사열에 의한 화상 재해 발생 유형도 있습니다. 강력한 아크가 발생하면 역시 전기에 의한 큰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라는 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왜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하필 낙타일까요? 이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한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와 L이 잘못 번역되면서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아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되어버린 거라고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겠죠? 그냥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기는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은 발열의 원인이 되며 전기 에너지 방전은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폭발 분위기 내에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전기 화재는 물론 폭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전기 화재나 폭발의 발생 형태와 주요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열기나 조명기구 등이 과열돼서 주위 가연물에 착화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배선과열, 전기기기 과열, 단락, 누전, 정전기 등이 전기 화재나 폭발 사고의 발생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용상 부주의하거나 합선, 단락, 소손, 누설 전류, 스파크에 의해서 전기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요. 사용하는 전기기기나 배선 등에 이런 과열이나 손상이 없는지, 정전기나 스파크 등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작업간에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전기 설비 화재나 폭발 사고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화원에 대한 안전 대책입니다. 전기 배선에 있어서 코드선이 과열되거나 단락되는 것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코드선 연결이나 연장, 못이나 스탬플러 등으로 무적절하게 고정해서 사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코드는 가급적 짧게 사용해 주시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코드 커넥터 등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코드를 못이나 스탬플러 등으로 고정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가 적정한지도 잘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옥내 배선입니다. 과부하나 접속 불량 혹은 단락에 의해서 배선 자체에 과열이 발생하거나 절연 열화로 인해 누전이 발생해 전기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전선 종류나 굵기가 확보되도록 전선을 선정해 주셔야 하고요. 부하의 종류나 용량에 따라서 분기 회로를 설치해 주시고 각 회로마다 개폐기를 설치해 주시도록 합니다. 자동 차단기 등의 시설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선 접속 시에는 기계적 강도가 20%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접속은 접속 기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충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접지도 확보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배선기구에 대한 안전 대책입니다. 배선기구는 전격 전압이나 전격 전류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개폐기 전선의 조임 부분이나 접촉면 상태는 수시로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콘센트나 플러그 접촉 상태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전기기기나 장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나 건조장치 발열부 주의 등 발열 위험이 있는 곳, 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항상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가연성 물질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피건조물 종류에 따라 설비 내부의 조제나 건조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고 열원과의 거리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설비와 접속부 부근의 배선은 피복이 손상되거나 과열되기 쉬우니 이런 상황 항상 주의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로 등에 대해서는 이상온도 상승이 발생할 경우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자동 차단 장치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개폐기 관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죠. 고압용일 경우 목재로 된 벽이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해 주셔야 합니다.
폭발 분위기 장소의 경우에는 방폭형을 사용해 주셔야 하고, 불연성 박스 내에는 내장 또는 통 퓨즈를 사용해 주도록 하시고, 접촉 부분의 변형 등으로 인해 접촉 사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보면 제조일자는 나와 있지만 유통기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스크림의 경우 현행법상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유통된다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하 18도씨 이하의 냉동 상태에서는 이 미생물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유통 과정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할 경우 세균 번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 제조일이 표기되어 있으니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모양이 변형된 아이스크림은 먹지 않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출하의 경과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락 및 혼촉입니다. 단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퓨즈와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혼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변압기 저압측, 중성점에서 제2종 접지를 실시해 주시고, 이동전선은 피복 손상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누전 예방을 위해서 과열, 습기, 부식을 방지해 주셔야 하고, 절연 저항 측정, 절연 내력 시험 등 측정 장비를 활용한 측정,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철제 외함은 반드시 접지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적정한 누전 차단기의 설치 및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과부하 전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용량의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 주셔야 하고요. 문어발식 배선은 금지합니다. 스위치 등의 접촉 부분 점검과 관리, 동일한 전선관에 다량의 전선을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 접촉 불량에 대한 관리 사항입니다. 접속기구의 적정한 사용과 최종 조임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종 배선기구의 조임, 연결 상태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정전기 저하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축적 전하가 위험 조건에서 방전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접지, 본딩, 인체대전 방지, 도전선 향상, 습도 증가, 재전기 사용, 배관 내 유속 제한 인화성 물질의 정치 시간, 고려 등의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전기로 인한 기계 및 설비의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전류가 발생하거나 개통 내로 이상 전압이 유입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되겠죠.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절연이 미흡할 경우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 안전수칙 일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스위치 부근에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 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접지는 확실하게 접속해 주셔야 하고, 임의로 전기 배선을 접속해서 사용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플러그 뽑을 때 선을 잡아당겨서 뽑지 말고 플러그 전체를 잡아당겨서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랄게요. 선을 잡아당기면 접속부 손상 등으로 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전기 안전수칙 일반 사항. 전기 스위치 부근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 등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스위치암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기기계, 기구에는 접지는 올바른 것을 확실하게 접속해야 합니다. 스위치, 배전반, 전동기 등 전기기계, 기구에 가연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거나 작동 상태가 불량한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원으로부터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전체를 잡아당겨야 합니다. 전동기 등의 전기 기계, 기구 등의 전기 불꽃이나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관계자에 연락을 합니다. 스위치 개폐는 접속 부분의 안전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접속한 다음 개폐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전기 배선을 접속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전기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하도록 해주시고 공구나 비품 손잡이는 절연체로 된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절연 테이핑 조치라도 보강해 주셔야겠죠? 배선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회로에 접촉하는 행위도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 작업 안전. 장비를 점검하기 전에 전원 차단, 플러그가 있는 장비는 플러그를 뽑습니다. 전기 설비를 작업할 때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절연체로 된 것을 사용합니다. 전기 기계, 기구에 충전부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절연을 합니다. 전원에 연결된 회로 배선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전원에 연결한 채 회로 변경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회로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를 전원에 꼽지 않습니다.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회로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전기 설비에 연결된 접지선의 접속을 확인합니다. 전원 연장선은 최소한으로 가능한 짧게 사용합니다. 전기 설비 근처에서는 가연성 용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전반의 진입로와 스위치 앞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합니다. 전원 차단 시 가급적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을 사용하며 얼굴을 스위치 상자로 향하지 않게 하고 손잡이를 내립니다. 다중 콘센트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추가 콘센트가 필요하다면 관계자의 의뢰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전격의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은 전기에 의한 충격을 의미합니다. 전격재의 예방을 위한 일반 사항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격재 예방을 위한 가장 첫걸음은 접지와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 위험한 곳에 위험하다는 표지 설치하는 것도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충전부 노출 부위에는 절연 방호구가 사용되어야 하고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의 방지 1. 전격재해 예방 설비의 필요 부분의 보호 접지의 실시, 누전 차단기 경유 전기 설비의 점검 및 정비 전기 기기 및 설비의 위험 표시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 절연 방호구 사용 고전압 전로 및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적합한 보호구 착용 유자격자 이외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전기적인 접촉 금지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에 응급조치 요령 숙지 전기기계, 기구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죠. 충전부는 방호덮개, 방호망 등으로 절연 조치에서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기기계나 기구는 안전 전압 이하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작업자는 절연화, 절연 공구 등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계, 기구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 충전부는 방호덮개,
방호망 등으로 절연.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 사용. 기기 구조상 안전조치로 폐쇄 배전반형 사용 및 전동기 등의 기기에 대한 적정한 방호 구조의 형식 사용. 설치 장소의 제한. 별도의 실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 지역으로 시건 장치를 사용하여 관리. 교류 아크 용접기, 용해로 등의 충전부 절연이 작업상 불가능할 때 작업장 주위의 바닥, 전도성 물체를 절연물로 도포하고 작업자는 절연화, 절연공구 등 보호장구를 사용. 다음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는 저항이 적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계나 기구 및 설비에 누전이 발생되고 여기에 작업자가 접촉한다고 해도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인체를 통하는 전류를 안전 한계 이하로 낮추어 주게 되고 대부분의 누설 전류는 접지선을 통해 흐르게 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접지입니다. 전격의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 중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절연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누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누전 차단기일 것이고 이중절연 기기의 사용을 통해서도 누전에 의한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접지식 전로를 채용하는 것도 누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 선택해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특별교육 중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1편,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 참고해서 안전한 사업장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안전 읽어주는 여자 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